세계의 주목을 받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사우디는 처절한 복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특별외교관을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무기를 찾으러 온 것이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우크라이나가 남동부 아조프에서 러시아 대형 상륙선 오르스코호를 격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 전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졌습니다. 오르스코에는 현재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마리우폴에 추가 배치할 병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오르스코호는 탱크 20대와 장갑차 45대 병사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함선이라고 하죠. 그러자나도 러시아의 취약점으로 알려진 보급 함대가 탄도미사일에 의해 격침당하고 계속해서 약점을 드러내자 러시아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물자를 제공받으며 전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전쟁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관심을 받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시설이 예멘 반군인 후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SK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남서부 도시 지잔에 위치한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망가졌다고 하는데요. 잔시 인근의 발전소와 알-샤키그의 해수담수화 시설 역시 예멘 반군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물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습격한 드론과 탄도미사일 잔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후티 반군은 습격을 가한 직후 바로 자신의 지시라는 것을 공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을 강조하며 더는 예멘 내부의 일에 두 나라가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위치한 예멘 반군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예멘과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째서 예멘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예멘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예멘은 정부군과 반군 세력의 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갈라진 상태인데요. 오래 지속된 이들 내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정부를 지지하면서 세력을 넓혔고 이란 정부는 후티 반군에 지원하면서 예멘에서 슬쩍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죠. 중동 전체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게 되면서 미국 역시 예멘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이유가 결합되면서 예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발을 빼면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으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코란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들은 미국과 앙숙인 집단인데요. 이들은 경제 부흥을 위해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 근처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란은 눈엣 가시로 여기는 미국은 이를 끊임없이 방해했죠. 이 와중에 예멘에서 내전이 발생. 후티 반군이 이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란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란과 앙숙 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사우디 아래에 있는 예멘까지 영향력을 뻗치는 이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반군을 몰아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었죠. 아랍에미리트 역시 사우디와의 관계를 생각해
내전의 참전. 미국 역시 사우디와의 관계를 고육깝게 생각했던 이란의 진출을 방해하고자 예멘 정부군의 편을 들면서 예멘 내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며 혼란스럽게 바뀌었죠. 또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정부군과 후티 반군은 팽팽한 균형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약체로 평가받는 예멘 정부군이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무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미국이 전쟁에 기여하는 비율은 무척이나 높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관심은 온통 러시아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가면서 싸워야 했기에 당연히 미국은 가진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백은 곧 후티 반군의 기회였죠. 세력을 넓히며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테러를 감행 사우디아랍에미리트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아람코 테러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자리에서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들어 후티 반군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미국의 문제를 즐기고 있죠. 유엔이 아부다비에 있었던 드론 공격도 후티 반군의 짓으로 알려지면서 사우디 유대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 후티 반군을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사레와 반군 대변인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사우디 주도 동맹군이 예멘인에게 저지른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 말하며 외국 기업은 안전을 위해 유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멘 반군은 이외에도 후대 이다 항구와 사다주까지 공격을 감행 사우디는 76명이 사망하는 한편 265명이 부상당하는 일까지 겪어야 했죠. 갖춰진 후티 반군의 기갑병력이 쏟는 화력은 사우디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타격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갑차와 탱크까지 동원하며 사우디를 압박하는 후티 반군이 결국 사우디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사우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 현금을 구입하기 위해서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무기는 단연 패블릿이었습니다.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FGM-148의 별명으로 우크라이나 방어선 사수의 혁혁한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스펙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인 현궁 역시 덩달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AT-1탑 현금 대전차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미사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멘 내전이 벌어져서 2015년 당시에도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사우디를 비롯한 예멘 정국은 측은 처음에는 재벌로 인해 사용하다가 비싼 값 때문에 재벌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금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사우디 군사 관계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재벌림보다 더 강력한 성능에 심지어 다루기도 쉬운 점이 사우디의 방산 관계자의 마음을 독차지한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은 예멘 내전에서 탱크 잡는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예멘 정부군의 필수 무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성능에 반한 곳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상대하는 입장인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노획한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역시 노력해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에 공격하는데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들도 현금의 놀라운 성능을 맛보고는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게다가 사우디군은 현금 운용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특별히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표시까지 친절하게 달아주었는데요. 덕분에 형의 명성은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사우디의 특별 외교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미 세계 방산업계에서 한국 현금을 수입하고자 러브콜을 보낸 상황. 사우디는 한국을 구입하기 위해 대량의 돈다발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한 발 가격이 1억 원 정도 되는 한국은 높은 인기 덕분에 더 비싼 값에 팔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현금 요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판매 테이블 연상과 후티 반군에 의해 한 번 위험을 겪었기에 한국 역시 반군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나갔을 때 후티 반군은 공교롭게도 그 시기를 전후로 유엔이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공격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에 머물고 있어서 공격을 피했지만 만약에 일정이 변동되었으면 공격당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접하고 즉각 후티 반군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해 이례적으로 규탄 선언문을 내놓는가 하면 유엔이 왕세자와의 통화에서 라피크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피크는 좋은 동반자라는 뜻으로 한국에 의해 끈끈한 인연을 전 세계에 드러냈죠. 그렇게 사우디 특별외교관에 방문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형국 시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우디가 현금 구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다른 국가들 역시 현궁에 관심을 드러내며 물량 구입의 의욕을 드러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반군의 중동 덕분에 한국 방사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수출에 순풍이 불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방산이 세계에서 더욱 빛나길 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